안녕하세요. 중곡입니다. 제 이름은 중곡.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여기 왜 왔을까? 이 자리에 공부하러. 그죠? 무슨 공부? 사주 공부하러. 사주 공부 어려워요. 그쵸? 여기선 이 소리, 저기선 저 소리. 책에 있는 걸 읽었는데 막상 명조를 보니까 감명도 잘 안 되고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또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게 또 이 공부예요. 내가 어렵다는 벽에 갇혀서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왜? 이 학문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체계화된 건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에서 체계화되다 보니까 한자가 많이 쓰여 있어요. 그쵸? 우리 한자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자 공부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휘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려운 말들 굳이 사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 공부를 최대한 쉽게 하고 임팩트 있게 짧게 해가면서 이해만 확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일러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뭐야? 사주가 뭐예요? 사주는 우리의 생일, 그죠? 생년, 월, 일, 시. 우리 태어난 날에 우리의 운명이 묶여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에요. 왜 태어난 날에 우리의 운명이 묶여 있어? 왜? 우리가 태어난 날에 태어난 생명은 나 하나니까. 물론 이 세상에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수만 명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운명을 타고 같은 운명을 살아가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고 같은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다만 격차가 좀 다를 뿐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버는 운에 있다고 칩시다.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인데 돈을 벌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은 큰 부자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매우 가난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어. 이 사람들이 한 30년 살고 31살 되는 해에 이 두 명이 다 돈을 버는 해가 됐을 때 이 부자인 사람은 얘가 버는 돈은 10억이라면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버는 돈은 1000만 원을 그때 번다. 다만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왜? 태어난 배경 자체가 다르니까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둘 다 예술을 한다고 치면 둘 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은 좋은 학교, 좋은 교육 받아서 좋은 학교 나와서 외부에서 인정받으면서 큰 그림으로 뉴욕 소도비 경매장 나가면서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 이 사람은 혼자라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네이버 웹툰까지는 안 돼도 다른 작은 웹툰 업체나 아니면 자기 블로그에다 그림 올리면서 그게 수익화가 돼서 둘 다 그렇게 돈을 벌게 되는 거야. 다만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난 배경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운명은 같은 길을 갖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월일실 내가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내 운명이 정해진다. 이러니까 연, 월, 일, 시에서 4개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왜 주가 돼? 그냥 하나면 되지. 왜냐면 이거는 다시 가려면서
천간이라는 것과 지지로 나눠지니까 천간 지지로 합쳐진 한 개의 주, 두 개의 주, 세 개의 주, 네 개의 주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서양에서도 사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사주를, 이 사람들은 워낙에 자기 문화를 알리는 걸 좋아하니까 팔자, 중국말로 팔자를 중국말로 해서 박즈, 성조는 모릅니다. 박즈라고 해서 알렸는데, 요새는 박즈라는 말보다는 외국인들도 이 사주의 운명학이다. 그래서 이런 거 써야 되나? 필라스, 네 개의 기둥, 필라스 오브 데스티니 하든가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라고 서양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사주라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내 생일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다. 우리나라에서 사주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말 쓰죠. 뭐라 그래? 명리라고 부르죠. 명리. 네. 운명의 그 명자야. 내 운명의 이치를 알아가는 학문이다.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서도 이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만 하겠어요? 일본에서도 뛰어나신 대가들이 계시고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명리학이라기보다는 추명학이라 그래요. 추명학. 추명학이란 뭐야? 명을 추리한다. 추리한다 할 때 추리다. 그래서 추명학, 명리학. 어쨌든 이 명의,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태어난 날, 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으니 이것을 추리하거나 이것의 이치를 알아보거나 공부하는 게 사주학이고 명리학이고 추명학입니다. 사주든 명리든 추명이든 우리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부의 진행 방향은 같아요. 어떻게 돼? 처음에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있잖아. 음양을 공부해요.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이라는 걸 공부해요. 음양은 음양에서 두 가지, 오행은 오행 다섯 가지. 두 개가 곱해지니까 아까 천간 얘기했죠? 천간에는 두 개가, 오행이 두 개씩 해서 천간에는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십간.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가을, 병정, 땡땡땡. 자, 그 다음 천간이 있으면 밑에 또 있겠죠? 그거는 뭐야? 지지라는 게. 근데 지지는 12개가 있어요. 왜 12개가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 공부 처음 시작하는 데는 왜 10간이냐? 왜 12지지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핵심만 잡고 가자고요. 12지지가 있어. 뭐 있어요? 자축, 인묘, 땡땡땡땡. 그쵸? 10간 12지. 한자는 요 22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한자는 안 쓸게요.
쉽게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공부하고 보통 수업 시간 보면은 음양을 한 30분, 20분 책에서도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서 공부가 끝나요. 하고 음양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지만 음양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행을 공부해요. 오행 공부하면 어떻게 돼?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있는데 목, 화, 토, 금, 수. 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하나당 뭐 2페이지 많으면, 그죠? 그래서 음양이 2페이지, 얘는 10페이지, 220 하면 12페이지 하고 강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대략 30분 내외에서 음양과 오행의 강의는 대부분 정리가 돼요. 왜? 그 안에 이제 식간이 나오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공부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간 공부 때문에 여기 좀 짧아지는 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음양, 오행, 식간, 12지를 공부하고 나니까 식간의 글자들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합, 급, 재, 생,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하고 지지에서도 학, 형, 충, 타, 해, 이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간 공부하고 12지 공부하고 합극, 재화, 성의 생이라고 그랬네. 생화 하고 합평충파해, 여기까지를 쫙 공부하고 나서 하고 뭘 해? 명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신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십신,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 비견, 겁재, 내 마누라를 뺏어가는 겁재, 내 돈을 뺏어가는 겁재, 식신, 상관, 말만 들어도 좋은 재성, 그죠? 관성, 인성, 인성운이 오면 문서를 획득한다, 땅을 산다, 집을 판다, 그죠? 그런 십신이 있어요. 십신이 있고 십신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이것들이 사주팔자가 사주팔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의 순서로 요 사주팔자의 배치에 따라서 이런 배치에 따라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살피고 이걸로 이 운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는 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툴에 맞춰서 이 명조를 이 사주팔자를 우리가 8개만 나와 있는 걸 원국이라고 하고, 원래 태어나서 갖고 있는 거 여기서 원국이라고 하고, 또는 내 명이 드러나 있다고 해서 명조라고 하고 하는데, 저도 아마 둘 다 말을 섞어서 쓰기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거를 많이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 어휘는 요 원국, 명조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운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공부해보자
하면서 그 구조를 분석하는 툴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양, 오행, 식간, 십이지, 합, 십신, 원국까지 하고 이 원국에 대한 구조 공부, 원국을 분석하는 툴을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제가 치울게요. 이거 한번 지워야겠네. 요거는 잠시 둘게요. 어쨌든 땡땡땡땡땡땡 이것들을 공부하고 분석 툴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분석 툴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책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라거나 여러 훌륭한 천재 역술인들이, 천재 학자분들이 책들을 집필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기본 고서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해자평이라는 거, 정천수라는 책, 자평진전이라는 책, 삼명통해라는 책.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제가 이걸 직접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온라인상에서 읽어드릴 일은 없어요. 이거는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주석도 달고 뭐 해석한,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해석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그건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또 난감망이라는 것도 있고, 또 명리야건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주요한 고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은 다 보면 좋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더 깊게 공부하시려면 보시고, 근데 하나가 보여지면 하나를 다 읽고 나면 나머지 책들은 쉬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왜 서로 다른 책들을 썼느냐? 당신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누가 연해자평을 보고 사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업을 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운이 내가 책에서 본 대로 안 맞거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죠. 그래서 이걸 고쳤어. 또 다음 사람이 이걸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맞는 게 있어. 또 고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서 고쳐 나간 것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그 학자적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관점에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맞은 거를 내가 생각한 것과 합쳐서 수정하고 변형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 학자적 자존심이 죽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쓰시고, 우리 후세들은 그 책들에 맞춰서, 거기에 툴에 맞춰서 사주를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천수를 바탕으로 공부하신 분들, 자평으로 공부하신 분들, 두 분 사이에 해석에 괴리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의 이유도 달라지고 하면서 논쟁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건 참 의미 없는 싸움이다,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다 맞닿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 뭐 같아요? 코끼리 같죠? 코끼리?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진다. 장님이 여러 장님들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다리가 기둥 같은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코가 뱀처럼 긴 동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졌어. 뭐라 그래? 코끼리는 귀가 엄청나게 넓어서 하늘을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 각자가 틀린 얘기는 안 했죠? 응? 다 맞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뭐가 돼? 요 A, B, C가 있다면 A, B, C가 서로 합쳐지지 않고 각자의 자기의 논리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이상한 동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주장을 굽히고 코에서 귀가 있으니 코가 있으면 귀도 당연히 있잖아. 그걸 연결해서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장님이 그렸으니까 이처럼 완벽한 코끼리는 못 만들더라도 얼추 유사하게 코끼리는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거든. 왜?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작공이든 격청이든 궁통이든 상명이든 맥으로 통하는 길은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 주장을 너무 밀다 보면 본인 공부도 망치고 남의 공부도 망치는 게 이 공부예요.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이 공부가 자, 여기에 이런 직육명체가 있다고 봅시다. 누구는 이쪽 면에서 직육면체를 보고 누구는 이쪽 면에서 보고 누구는 이 옆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무늬가 있다고 하면 위에서 본 것과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봤을 때 사람들마다 직육면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서로 다른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야? 그거는 우리 공부가 여기 이렇게 우리 공부할 그 색칠한 만큼만 공부가 됐다고 하면 이 셋은 서로 싸우기만 할 거야. 근데 이 공부가 깊어진다면 여기서 더 깊어져서 반까지 볼 수 있게 됐다 하면 윗면에서 본 사람과 옆면에서 본 사람과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부분이 생긴다고. 요 뒤는 또 다르지만, 그죠? 내 공부가 한쪽이든 어느 쪽이든 깊어지기만 하면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책 하나 산 게 있으면 그 책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세요. 굳이 내 강의 안 들어도 돼. 그죠? 다른 사람 강의 안 들어도 돼. 뭐 우리나라 막 뭐 남쪽에 누가 있고 북쪽에 누가 있고 그런 강의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자기 책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 나가면 이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각설
얘기해. 제가 이거 지금 뭐야 2페이지, 10페이지에서 합이 12페이지 해봐야 1시간짜리 공부라고 말씀은 드렸단 말이야. 제 공부가 그렇다고 더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다 했을 때 아까 분석 툴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현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명을 분석을 해보고 감명을 해볼 텐데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계 공부 안 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다 공부하는데 사실은 빠른 사람은 한 달이면 공부하고요, 분석 툴까지. 지금 늦어도 3개월이면 조금씩은 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열심히 보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어느 순간 틀린 게 자꾸 맞아지니까 입이 닫아져. 말이 안 달아지고 뭐부터 봐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자미두수하면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어. 이 명반이라는 게 있는데 몰라 이런 거. 궁에다가 글자만 대입해 놓으면 운명 금방 나와. 바로 나와. 무슨 소리야? 자미두수. 야, 자미두수 하다 보니까 유김을 해도 잘 맞아. 또 매화역수라는 거 있는데 이걸 해도 잘 맞아. 그래서 이 분석 툴에서 찾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로 옮기게 돼요. 매화역수. 확실히 명리보다는 잠이나 매화역수가 명리보다는 공부가 쉬워요. 근데 이것도 자미두수든 매화역수든 하다 보니까 이 안에도 결국 10간 12지가 들어가고 글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글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관계를 보다 보니 어떻게 돼? 다시 명리로 돌아오는 게 이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 명리로 돌아오면 뭐가 돼? 자, 이거 이 12페이지짜리 짝짝짝짝짝 5분 안에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10간 12지 그것만 가도 다행인데 10간 12지도 안 가고 음양오행 10간 12지 안 가고 십신, 하, 충, 극. 왜? 이게 분석 툴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것부터 움직이거든. 그러면 뭐가 돼?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이 되는 음양, 오행, 십간, 12지지에 대한 공부를 갈수록 멀리한다. 책을 100번을 읽으면 음양은 5번 읽고 오행은 10번 읽고 십간, 12지는 15번이나 읽고 나머지 것들은 100번씩 읽어요. 나머지 것들은 완전해. 근데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부가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기본이라는 건 뭐야? 우리 요새 우리 때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배웠는데 영어로 따지면 A라는 게 있으면 아라고 하든가 에라고 하든가 이런 발음이 나죠. 그래서 요새 이걸 뭐라고 그래? 뭐 파닉스라고 그래. 파닉스. 발음이 나는 구조를 이해하는 뭐 그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A를 보고 아나 에라는 발음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애플은 읽을 수 있어. 근데 A만 있으면 못 읽어.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되면 애플이 변형이 되면 못 읽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발음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명리에서는 뭐야? 음양이고 오행이고 십간이고 십이지지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시간이고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개념이기도 해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사실은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는 말은 내가 하나도 안 했다, 그쵸? 그래도 저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공부가, 제 공부가 또는 여러분의 공부가 틀린 건 없다. 다만 공부의 깊이가, 우리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깊이가 조금 얕은 것 뿐이다. 공부를 깊게 꾸준히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주 1회씩은 제가 강의를 올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